대만이 2018년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4월 15일 대만 의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와 중산연구원은 스케줄대로 착착 잘 되고 있으며 기체와 엔진 개발비로는 3,500억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대만 의원이 한국 KF-21은 8조가 든다는데 3,500억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예산 더 줄까? 라고 묻자. 한국은 너무 돈을 많이 쓴다. 우리는 3,500억이면 충분하다. 필요 없다라고 답변. 이건 가오가 뇌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더 준데도 거부하다니요?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자세한 스펙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한국 밀독들은 이전에 개발한 대만산 전투기인 징거의 업그레이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엔진과 기체 개발비로 3,500억이면 너무 적은데 그 실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는 제한을 가하는 대신 전투기와 엔진 관련 기술은 퍼주었다고 합니다. 이 미연습기 조립서 KF-21까지 100년 만에 편자주국방 날개 S 스토리.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작가 이상이 1936년 발표한 단편소설 날개에서 주인공은 무기력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날개가 다시 돋아 날아오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날개의 주인공처럼 땅에 두 발을 붙인 채 살아가는 인류는 오래전부터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다. 이는 비행기의 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원동력이었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의 꿈은 군인들도 품고 있었다. 1900년대 초 군인들은 비행기로 전선 너머 적의 동향을 파악하면 전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기고 비행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 2차 세계대전은 비행기 정찰용이라는 군인들의 기존 인식을 깼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영국은 고성능 전투기와 폭격기를 투입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공군력의 위력을 실감한 세계 각국은 냉전 체제 하에서 앞다투어 최신 전투기 도입에 나섰고 지금까지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우수한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비행기의 군사적 이용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노백린 장군은 윌로즈 비행학교를 세웠다. 이후 중국 비행학교에서 한국인 비행사들이 양성됐고 이들은 광복군 내 공군 창설을 시도했다. 1945년 해방 직후 공군 창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킨다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경비행기 만들다. 미국산 면허 생산 국내 최초로 설계, 제작된 군용기는 경비행기인 부하로다. 6.25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던 1953년 10월 10일 경남 사천 기지에서 제작된 부하로는 공군기술학교 정비교육대 교관, 조교의 비행기 설계 제작 실습과 경비행기 국산화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제작됐다. 당시 공군 소령이었던 이원복 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미국산 L-16 연락기 엔진, 프로펠러 계기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체 구성품을 자체 제작해 우리나라 최초의 인용 프로펠러 경비행기 부하로를 완성했다. 1960년까지 쓰였던 부하로는 대구 경상공고 지하 창고에 밀폐, 보존된 채 잊혀졌으나 2003년 12월 부활 항공기를 찾습니다라는 언론 기사를 본 경상공고 퇴직자의 제보로 2004년 1월 발견됐다. 이후 공군이 2004년 10월 복원했으며 2008년 국가등록문화재 제411호로 지정됐다. 앞서 1951년 8월 해군은 수성비행기 해취호를 제작했다. 불시착해 방치된 미공군 AT-6 연습기를 가져다 알루미늄 분항을 장착하는 등의 개조 작업을 했다. 1954년에 만들어진 단발 수상 정찰기 서해오는 일본 어선 단속에 쓰였으며 1957년 제작된 제해오는 무기를 장착한 채
수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당시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 원조로 무기 운용비를 충당해왔는데 한국군이 자체 제작한 군용기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무기가 아니었다. 미군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셈이다. 군인들의 열정에 의존했던 1950년대 군용기 개발이 1960년대에서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다. 국내에서 군용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재개된 것은 1980년대다. 1980년 12월 미국산 F-5F 전투기 60여 대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했는데 이 기종이 제공호다. 작전거리가 짧고 전자장비가 부족했지만 긴급 출격 능력이 뛰어나고 기동력이 우수해 북한 공군 미그 19나 미그 21 전투기에 맞설 수 있었다. 1991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통해 도입된 KF-16 전투기는 공군 전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진흥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국산 F-16 전투기 120여 대를 삼성항공이 생산하면서 국내에서 만든 F-16이란 의미를 담아 KF-16으로 불렸다. KF-16 생산한 4세대 전투기 제작 기초 지식을 국내 업계에 제공했다. 공군은 공대함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운영하는 KF-16을 실전 배치해 한반도 제공권 장악에 필요한 전력을 확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독자적인 기체 설계 및 핵심 부품 제작 기술 습득은 쉽지 않았다. 완제품 도입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했으나 핵심 기술은 얻지 못했다. 전투기, 훈련기 등을 자체 개발해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 같은 주장은 1990년대 국산 군용기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훈련기에서 전투기까지 개발 1990년대는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항공우주 산업의 토대를 쌓아가는 시기였다. 1980년대 말부터 개발이 진행된 KT-1 기본 훈련기는 1999년 양산에 들어갔다. 에서 조종 사양성을 위한 기본 훈련기로 쓰이는 KT-1은 한국 외에 터키, 페루, 인도네시아, 세네갈에 수출됐다. 초음속 훈련기로 유명한 T-50은 1997년 미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에 착수했다. 부품은 32만 개, 기체 내부 배선 길이는 15km에 달한다. 2003년 2월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으며 2005년 8월부터 생산이 이루어졌다. T-50을 만들면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한 12번째 국가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도 판매된 T-50은 진화를 거듭했다. 최신 항공전자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을 장착한 TA-50 전투 입문 훈련기.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춘 FA-50 경공격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위해 개발된 T-52가 잇따라 등장했다. 초음속 훈련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한국의 다음 목표는 전투기였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총동원해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항공우주 산업과 공군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지난달 9일 경남 사천시 카이 공장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출고식에서 공개된 KF-21 보라면은 이 같은 노력의 산물이다. 2030년대 이후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국산 전투기인 KF-21 CJ-1호기 출고는 카이가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이며 2001년 김대중 정부가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이후 20년 만의 쾌거다. 개발비가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은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했다. 4대 항공전자장비로 꼽히는 능동전자주사 레이더, 탐색 추적 장치,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등도 국산이다. 향후 양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산화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장은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사의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한다.
미국산 암람 미사일을 능가하는 위력을 지닌 미티어를 장착한 전투기는 아시아에서 KF-21이 처음이다. 그만큼 전략적 억제력이 높다는 의미다. KF-21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서 곧바로 하늘을 날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1년여에 걸쳐 지상시험을 실시한다. 이후 내년 7월쯤 첫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되는 CJ-1에서 6호기가 4년간 2200여 소티의 비행시험을 마치면 2026년 6월 기본적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블록 1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이후 2028년까지 블록 1 초도 물량이 생산돼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